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가 잔해 기준으로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은행들이 판매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코픽스 상승폭만큼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민과 서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인하 시행 시기와 인하폭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물컵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는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중앙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흐름은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급 주체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양시장에 대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가 계속해서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런 심리가 경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7% 하락한 2145.12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3% 하락한 718.87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힘을 좀 잃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진도 이어졌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진도 이어집니다. 셀티리온은 26만 1,500원에 삼성전자는 43,8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신라젠도 5% 넘게 하락하면서 8만 5천원에, CJ-ENM도 1.86% 하락한 23만 7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원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 토요일 많은 분들 강연에 함께 하셨을 텐데 일단 소수정예여서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으셨잖아요. 먼저 강연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인사말을 약간 길게 하고요. 시황 부분도 좀 길게 하겠습니다. 대신 교육 부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에서 교육 부분은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걸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인사말과 시장 부분을 좀 길게 하겠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토요일 강연회 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주식 전문가 강연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단순하게 주식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전달해드렸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북한, 그리고 국제 이런 전망, 그다음에 각종 미래 전망들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인사말을 왜 길게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저더러 매일같이 방송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요. 근데 서울국제
서울경제 TV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요청한 겁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월화수목금 매일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방송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하루에 3시간 하는 거하고 5일 동안 10분씩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드냐고 물어보면 후자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서울경제TV가 저한테 월화수목금 다 해달라고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리고 뭔가 있어야지 이걸 다 하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제 사생활 포기하면서 매일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굳이 한다면 기준이 있어요.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가 늘어나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서울경제TV 10시에 생방송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고 있잖아요. 또 밖에서도 얼마든지 요즘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서울경제TV나 저한테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생활이 제한되더라도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연에 못 온 분들 위해서 웬만하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무료 방송을 하니까 아직까지 협의가 끝난 건 아니지만 강연의 내용 그대로 전달은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학과장 정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새에 있었던 강연의 소식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1교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장, 일단 목요일장에 워낙 또 검은 목요일로 우리 시장 정말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그 다음 날이죠. 금요일장에서는 일단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의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 먼저 시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에 대한 장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증시 약세가 심리를 완전히 좀 안 좋게 했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대량 매수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하루 만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목요일에 하방 배팅 싹 청산하자 그랬어요.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은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도 사인 내서 또 한번 선물해서 씩 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또 단타해서 끝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선물, 옵션, 주식 선물 못 포지션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는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금요일과 월요일에 어떻게 했느냐? 선물하고 옵션은 당일 매매예요. 단타. 그리고 끝날 때 거의 없어요. 종목은 현재 제가 한 4종목 정도 리딩하고 있는데 우량주 하나, 개별주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우량주와 개별주 하나씩은 강연회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랐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나쁜데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시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쭉 올라가는 반등 안 나온다고요. 분명히 그랬죠. 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목요일에는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빠지다가 금요일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강했죠? 근데 또 오늘 어때요 또? 네, 찌글찌글 하다가 쭉 밀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로 V자 반등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일봉 차트든 분봉 차트든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단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반등이 다시 나온다, 아니면 저점을 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금요일과 오늘 하루의 흐름, 이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뭐 금요일에도 제가 매도 단타로 6포인트 이상 플러스 나왔을 때 그때 매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믿기지가 않죠. 금요일에 급등을 했는데 선물 매도를 시키긴 했었어요. 네, 선물 매도. 그것도 3계약 배팅 시켜갖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했어요. 매수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매도했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코스피잖아요. 코스피인데 제가 이제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똑같이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토요일에 시간 내서 온 사람들 바보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 방송에서 만약에 강연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뭐가 되죠? 저는 그런 거 철저한 사람입니다.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못 하겠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서,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초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1월 하순이죠? 이때 이제 고점 찍어주고, 횡보세에 있다가 급락하고 또 이제 급락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차 하락, 이게 2차 하락, 그 다음에 이게 3차 하락이에요. 제가 지난 7월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7월에. 이 구간이 저는 2.5단계라고 그랬습니다. 2차보다는 더 밀린 거고 3차보다는 덜 밀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 이미 7월에, 8월에 얘기했어요. 9월에 반등 나오니까 사람들 또 또 제가 또, 예측한 게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결국 맞았잖아요. 이게 3단계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몇 단계까지 나오냐? 최소 7단계. 최악의 10단계까지 나와요. 최소 7단계, 최악의 10단계가 나오는데 이제 3단계 하락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미 7월에 8월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동안 저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번에 위험관리하고 오히려 대박 수익 났어요. 왜? 하방에 베팅하신 분들, 그러니까 선물 매도나 뭐 품매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코덱스 그 인버스 있잖아요. 뭐 코스닥 쪽이든 뭐 코스피 쪽이든 오히려 목요일에 뭐 검은 목요일 이렇게 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99%가 절망할 때 이 방송 잘 들으셨던 분들은 정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방송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틈틈이 이렇게 왜곡이나 변수 때문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방송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때도 그랬잖아요. 지난 3, 4월에 제가 뭐라 했죠? 이거 비정상이다. 변수로 올라간 거다. 그 다음에 8월 말 9월 초에 뭐라 그랬죠? 9월 말에 이때 뭐라 그랬죠? 왜곡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서 예측을 잘한다 한들 왜곡과 변수가 나올 땐 저도 못 맞춰요. 왜? 비정상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지 비정상적이 안 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울경제TV에 진짜 감사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TV 블랙리스트 1호예요. 저는 여러 개 경제TV에서 다 막혀서 출연 안 시켜요. 왜? 이유를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어쨌든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느냐?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어쨌든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저를 받아준 게 서울경제TV예요. 그 덕분에 시청자들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서울경제TV 뭐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감사 전화 한번 하세요. 정말로. 서울경제TV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경제TV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연했고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께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경제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서울경제TV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르지 않는 한 제가 나갈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서울경제TV에서 저를 자른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교시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작은 해외 증시에 대한 약세와 개인 대량 매수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일단 지난주에 반등했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에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오면서 대형주 약세로 큰 폭의 하락, 2%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그리고 주의 깊게 좀 보셨던 종목들도 만나볼 텐데요.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일단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 어떨까요? 네, 현대해상과 기아차를 후원하는데요. 둘 다 이제 언급을 좀 해둘 때가 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가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또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볼게요. 학 과장님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요, 현대해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단기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자는 간망인데 왜 그러냐?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른다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 몰랐나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올해는 더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뻔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단기 매매하려고 올리는 거니까 절대로 추세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고점이 어디였죠? 작년 그때 여름이었어요. 8월 정도. 7, 8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렁출렁거리다가 쭉 빠져서 올해 7월에 여기까지 밀렸죠.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란 거 몰랐냐고요.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알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권의 어떤 영향을 좀 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대로 금리 인상한 거고 앞으로 올해 안에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라간 건데 이거 단기 매매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반등하면 매도하고 미보자는 간망인데 혹시라도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뒷선물 쪽으로 한번 베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한번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아차도 이제 반등 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미보유자는 관망했다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대략 31,000원대입니다. 근데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기아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2011년과 12년에 이거를 8만 원 넘을 때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끝났다 그랬고요. 2013년도에 서울경제TV 출연할 때 이때 뭐라 그랬냐? 마지막 매도 기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매도 기회.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었냐면 3만 원이 깨질 거다. 그런데 3만 원이 바닥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올해였죠? 3만 원이 되게 깨졌어요. 깨졌다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미 5년 전에. 놀랍죠? 사실입니다. 저 이런 걸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미 그 얘기를 5년 전에 했어요. 언젠가 3만 원 깨진다. 그런데 3만 원이 절대로 바닥도 아니다. 그래서 평택촌놈 매니아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들어가도 단기로 들어가지 중장기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마도 제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셔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닥 절대로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어떤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에는 어떤 강의를 하고 화요일에는 제가 이제 종목 히스토리 뭐 이런 걸 해드리는데 제가 항상 화요일날 뭘 해줄까 고민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기아차를 한번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내일 방송 기아차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종목들이 이제 그 반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종목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출렁거리고 올라가면서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또 반대로 내려가면서 또 잠깐 올라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눌림목 매수하고 내려갈 때는 반등 시 매도하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게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 대다수의 그 중기 홀딩 하면서 평가손이 큰 분들이 왜 그러냐. 만약에 한 2달 동안 맨날 빠지면 아마 던질 거예요. 근데 한 마이너스 한 20 됐다가 또 반등 나와요. 또 다시 또 밀려서 마이너스 30 됐다가 또 반등 나와요. 그 반등 나올 때 또 희망을 갖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 반등은 보통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거는 이거는 빠져나오기 반등이고요.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거는 단기 매매용 반등이에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2011년까지 12년에 8만 원 다 던지라 그랬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매수에 내드렸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반등 구간 있죠. 여기 반등 구간 있죠. 네, 여기서 이건 또 좀 작게 있었지만 어쨌든 2015년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이때 다들 속아요. 보유자들이 홀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바닥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시황이라든가 그 종목의 거시적인 추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분석한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주식격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비겁한 변명이에요. 주식 전문가들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주식은 예측해야지 성공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시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보세요. 자, 종합주가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흐름인데, 저는 분명히 올해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2월 초에 대사락 선언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단계별로 1, 2, 3잖아요? 그나마 첫 번째 네모까지 괜찮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네모에, 여러분, 장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던지세요. 그럼 소리 나가나요? 실전에서 나가냐고요? 못 나가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요? 그럼 지나고 나면 증명이 돼요. 근데 그게 무릎인지 단기 반등인지 몰라요. 그게 어깨인지 눌림목인지 모른다고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주식은 예측해서 적중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투자나 전문가들 다 잘 들으세요. 실제로 제 말 틀립니까? 논리적으로? 네모가 1, 2, 3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네모까지는 그렇다 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모 때 이제 와서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황을 못 봐서요. 지금이라도 던지세요. 그러면 실제로 던질 수 있냐면 못 던져요. 그리고 그런 말도 못 해요. 주식 전문가들이. 왜? 고점에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저 맨날 좀 반등하면 더 갈 수 있다. 바닥 찍었다. 맨날 그 얘기예요. 9월 말까지 지수가 가니까 또 시중에 어떤 소문이 퍼졌죠? 연말까지 간다. 반등은 이어진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수를 예측하고 종목을 압축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문가는 손에 꼽아요.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안 돼요. 지수 예측하고 종목 압축하는 사람만 전문가고 나머지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분석해서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측이 적중해야지 내가 수익이 나요. 실제로 빠진 거 보고 나면 어떻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교육 시간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는 첫 번째 종목 현대해상과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4% 좀 넘게 상승을 해줬지만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기아차는 보유자 반등시 매도와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2교시를 통해서 매매에 대한 기본과 정석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2교시 투자학개론 통해서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초단타, 단타, 단기, 중기,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붕괴돼서 교육이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냥 참고하세요. 월요일에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초단타는 뭐냐? 일종목 집중 매매와 당일 매수와 매도 원칙입니다. 당일 매수와 매도. 무슨 얘기냐? 오늘 들어갔다 오늘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초단타를 하루에 5개씩 한다? 이거 안 돼요. 저 정도 되는 수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 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사실 이건 텍스트에 준비를 안 한 건데 제가 팁으로 드릴게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초강세장이나 초약세장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하는 날 있잖아요. 아니면 폭락하는 날. 이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폭락하는 날은 대부분 빠져 있잖아요. 그죠? 지수가 뭐 하루에 50포인트, 100포인트 빠지는 날은 대부분 하락하잖아요, 종목이. 그때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지수가 폭락하는 날은 하루 종일 마이너스였던 종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수가 험악하지 않았을 때 플러스였던 종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수 폭락 때문에 덩달아서. 그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하는 날 전반적으로 빠지는데 무슨 얘기냐? 탄력이 있었는데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간 종목. 이걸 잡는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잡느냐? 간단해요. 순환매 차원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테마주가 있거나 업종이 있다 그러면 탄력적인 건 내버려 두고요. 어차피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안 간 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로 여러분이 초단타 하시는 게 맞고요. 단기는 뭐냐? 분할 매수와 1회 매도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수는 1, 2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는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매도를 여러 번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중기는 뭐냐? 3종목 이상 매수한 다음에 탄력이 약한 종목은 정리하고 비중에 30에서 50%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탄력이 약한 종목은 정리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 5종목을 잡았어요. 5종목. 근데 4종목이 평가액이 플러스 10%야. 한 종목이 평가 손이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그 4종목은 전부 다 홀라당 던져버리고 수익 났으니까 요 손해본 종목이 아깝거든요. 번져 생각나니까 물타기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70 가는 거예요. 분명히 5개 중에서 4개를 적중한 거야. 근데 그렇게 돼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탄력 없는 건 버려야 돼요. 탄력 있는 거, 그럼 4개 중에서도 보면은 계속 가는 게 있고, 이제 좀 약간 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거 순서대로 정리해갖고, 가는 걸 한두 개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이걸 반대로 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 있죠?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못 배운 거예요. 평택촌놈한테 주식을 배우면 최소한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했고요. 진짜 저는 제 노하우를 다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분산 투자가 정석입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일종목에 집중하는 것은 결과를 따라서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종목에 우리가 꽂힌다 그러죠. 꽂히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호재나 악재 다 미리 예측할 수 있냐고요. 갑자기 유상증 다 대규모 할지 누가 압니까? 회계 부정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그래도 한 종목 들어가는 거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물론 가끔 그래도 덕보기도 해요. 근데 평생을 놓고 봤을 때 그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결국 망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그 범에도 했던 얘기 있잖아요. 정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식투자의 기본이 없으면 6개월, 1년 벌었던 거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만에 다 털린다고. 지금 어때요? 지수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버는 거는 상당히 힘든데 날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 몇 달 안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길게 해드릴게요. 최소 1년은 해드릴게요. 제가 1년은. 솔직히 2년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적당히 하다 그냥 그 투자회사 차리고 싶거든요. 이제 저도 자금 관리하고 싶어요. 이거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요. 제가 지금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원래 방송 출연 오래됐잖아요. 주식 전문가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방송 출연도 오래 하고 주식 전문가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흐름, 리듬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근데 묘하게도 지금 앵커하고 지금 PD가 할 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PD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오랫동안 좀 나와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교시 투자학개론을 통해서 일단 초단타와 단기, 중기적으로 여러분께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꿀팁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일단 단기로 접근하실 때에는 분할 매수와 1회 매도의 원칙을 지킨다면 비중 30%는 또 가능하시고, 그리고 중기와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 투자가 또 정석인데, 한 종목에 대한 집중 과정상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 종목 이상에 대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끌고 가실 때는 탄력이 약한 종목은 좀 정리하시면서 비중의 30에서 50%는 이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알려주신 투자의 기본 원칙과 방법들 잘 또 확인하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 많이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700님의 질문입니다. CSA 코스믹을 매수가 1,050원의 비중은 30% 실으신 질문인데 오늘 CSA 코스믹은 5% 넘게 올라오면서 7,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학점 알아볼까요? 네, 죄송하지만 비학점이고요. 비합리적 추격 매수와 절대 고평가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손절 20이나 40% 매도 감망하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들어가셨는데, 물론 여기서 들어간 게 무조건 아주 죽을 죄 진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 지수가 지금 어떻죠? 안 좋잖아요. 불안해요.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면 제 얘기가 그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이쯤, 여기, 두 번째 네오막스면 더 좋겠지만, 설령 손절하더라도, 첫 번째 네오막스 정도, 그러니까 좀 가격이 좀, 누가 보더라도 조정받았어. 이때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딱 봐도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나름 반등이 나왔잖아요. 상승 추세는 이게 가능한데,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적정 주가도 지금 2,9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황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CSA 코스믹 질문 주신 분인데 아쉽게도 D학점이 확인이 됐네요.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좀 확인하시면서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바로 넘어가 봅니다. 끝자리 5422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카카오를 매수가 11만 5천원에 5,700원에 비중 25% 실으신 분이신데요. 오늘도 하락하면서 손실이 꽤 커지고 계십니다. 먼저 학점 알아볼까요? 네, C학점이고요. 예측 매수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손절을 안 했고요.
손절 마이너스 10이나 20 정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단타 매매하시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종목은 D였는데 이건 C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도 이분은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 나름대로 밀렸을 때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종목은 어때요? 누가 봐도 올라갔을 때 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C고요. 길게 보면 그거예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시황에 영향을 받고요. 우량주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카카오는 우량주잖아요. 우량주 개념이 뭐라 그랬죠? 이 시간 통해서 강의했잖아요.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코스피 100, 코스닥 50,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코스피 100과 코스닥 50까지가 우량주고요. 나머지는 전 다 개별주로 인정하는데 우량주일수록 지수하고 연동성이 커요. 다 그렇게 연동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카카오도 차트 보면 어때요? 최근에 지수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한 거잖아요.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황을 참고하라는 얘기가 그거고요. 원래 초보자 때는 차트 갖고 막 몰입을 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이제 가치 갖고 막 또 이렇게 또 흥분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단계가 좀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시황을 모르면 주식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알아야만이 현물도 잘하시고 특히 이제 파생 같은 경우 지수는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카카오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C학점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에 단타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991님의 질문이고요. 삼성물산을 매수가 12만 8천 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에 대해서 50%의 비중을 들고 계신데 오늘 삼성물산은 11만 5,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삼성물산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C학점이고요. 상황에 맞지 않는 추격 매수입니다. 상당히 이건 추격 매수인데 그나마 저평가 종목이 우량주니까 제가 C를 드린 거고요. 이게 개별주였으면 아마 D를 드렸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하시고요. 역시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시황을 안 본 거예요. 지수가 만약에 상당히 좋았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9월 말에 더 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수를 참고 안 하니까 이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황을 고려하시면서 우량주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 역시 C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6분 지나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6분 정도가 흘러갈 시각인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도 역시나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하락폭이 점차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끝자리 2983님의 질문이고요. HLB 파워를 매수가 1,750원에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HLB 파워에 대한 종가는 보합권 마무리고요. 1,13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 과장님, 이 종목 지금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F학점이고요. 상적으로 이해 불가의 추격 매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세요. 왜? 던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석대로 한다면 손절을 감망하거나 교체 매매가 맞습니다. 이분은 ABC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하루에 제가 이 방송할 때 종목 7개를 하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7개 다 못해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분은요, 어디서 매수했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1,750원이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어디서 했든 상관없어요. 어디서 했더라도, 자, 1, 2, 3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1에서 했어도 따라잡은 거고요. 2, 3는 완전히 이건 꼭지에서 매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밀리는데도 홀딩. 다시 또 손질이 줄었는데도 홀딩. 무작정 홀딩이에요. 이분은 왜 이러냐? 알아요, 저는요. 본전심리예요. 매수가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고 절대로 못 팔아.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뭔가 큰 걸 얻겠다고 하는 게 투자입니다. 위험 감수하기 싫고 손절하기 싫으면 그냥 예금이나 채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자체도 문제지만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짜드리잖아요. 현실적 중기 보유. 왜?
안 던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정석대로 한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관망하거나 교체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파워 좀 아쉽게도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현실적으로 좀 중기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석을 손절 후에 좀 관망하는 의견 또는 교체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359님의 질문이고요. 에스코넥을 매수가 2,32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에스코넥 오늘 1,59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학 과장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내려주실까요? 이것도 F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 기초가 없는 무원칙 매매입니다. 무원칙. 그러니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냥 무작정 홀딩인데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게 솔직히 난데 그나마 이 종목은 그나마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추가 매수 후에 자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손실이 커요. 추가 매수했다가 평균 단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선절 15%를 하든 20%를 하든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추가 매수했다가 손절 15나 20 정도 손절하던가 아니면 본전에 던지던가 이렇게 위아래 라인을 걷고 설정해놓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F냐? 차트 보세요. 여기서 들어간 것까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이쯤에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손절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이것도 반등 나왔는데 또 안 던졌다가 또 급락할 때 홀딩.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주구장창 홀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지 아세요? 3번, 4번 적중했다가도 한 종목만 잘못 들어가면 거기에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다 망가져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5종목 중에서 4개를 플러스인데도 하나 실패한 거 거기에 집착하다가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이거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에스코넥 역시 F학점이고요. 현실적으로 좀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과 추가 매수 후에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대응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10월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10월 15일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cks fall as the market tries to recover from last week's steep drop. 네, 지난주에 가파른 하락세에서 조금 회복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오늘 지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에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4% 넘게 급락을 했었고 또 나스닥도 3.7%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또 연준의 그 금리 인상 발언이 좀 여파가 컸죠. 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계속 시장은 받는 중이다라고 기관 쪽에서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분기와 2분기만큼은 좀 떠들썩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9% 정도 상승한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신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사우디 이슈를 많이 얘기들 하실 텐데요. 잠시 후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드린 후에 사우디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지금 China stocks extend losing streak as confidence wanes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중국 증시가 증권 당국의 투자 민심 달래기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라앉지가 않으면서 지난주 폭락 장세를 나타낸 이후에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1.49% 하락해서 2,568.10에 마감했고, 또 마감가 기준으로 지난 2014년 11월 25일 이후에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선전종합지수도 전날보다 1.18% 하락해서 1281.08에 마감을 했고요. 네, 중국 증권당국은 이례적으로 기관과 또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서 투자자 이익 보호와 또 시장 개혁 그리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홍콩 증시도 오늘 비슷한 수준 낙폭을 보였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 이야기입니다. 네, 언론인 암살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 왕실. 네, 미국에 지금 제재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 증시가 폭락하고 또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사우디 경제를 지금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소식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가 7% 떨어졌다가 3.5% 하락으로 지금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종합지수는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지난 2일 실종된 이후 9%가 떨어진 바 있었죠. 네, 리야드 증시의 올해 주가 상승분이 카슈크지 실종 이후 한꺼번에 사라졌다라고 CNN 등의 외신 쪽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우방이었던 미국이 사우디 제재를 시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네, 사우디의 군사 무기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디 배후설이 사실이라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가혹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은요, 사우디판 다보스 포럼인 미래투자 이니셔티브가 지금 계속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사우디에 대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우디는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터키 당국과 공동 수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가장 최신 트위터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사우디 측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0.1% 증가하면서 네,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7% 증가였고요. 네, 전년 대비로는 4.7%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10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상황과 또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역시 하락 출발한 상황 속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내일장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 정유 대표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전망도 해드리고 제가 아주 또 좋은 어록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내일 전망은 저점 이탈과 반등의 갈림길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무조건 강한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신저가 갱신한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출렁거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지금 반등이 지금 다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저점 끼고 또 붕괴되는 거야? 막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또 단타를 또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그게 정석이에요.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쭉 반등 안 나온다. 그래서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 선물 옵션 최대한 활용하세요. 아마 내일 잘하면 굉장히 짭짤할 겁니다. 그리고 직선물은 적당히 하시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를 많이 하면 안 되고 비중 작게 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맞는 종목을 제가 강연에서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 어땠죠? 둘 다 올라갔어요. 우량주 하나, 개별주 하나. 계속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드릴게요. 차트 위에 가치가 있고요. 가치 위에 심리가 있어요. 심리 위에 수급이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뭐 사우디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악재성 뉴스 나오잖아요. 수급이 좋으면 잠깐 빠졌다 또 가요. 근데 수급이 나쁘면은 호재도 호재가 아니고요. 악재는 굉장히 나쁜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약간 다소 흥분을 해서 좀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위험관리하고 수익 추구가 됐다면 물론 제가 노력을 했지만 진심으로 서울경제TV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시황을 이렇게 적중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경제TV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은 저점 이탈과 반등의 갈림길, 극심한 혼조세를 좀 예상하는 만큼 단타적으로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같이 심리가 있다라는 이런 또 한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석투자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